네, 기록 좀 할게요. 네, 잠깐 여기 이름 누르지? 네.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주시면요. 여기 AI 섀도우 매트 쉐이더가 있고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이 안 바뀌어 있으면 우리가 이 쉐이더가 어디에 연결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쉐이더를 처음 배울 때도 이름을 꼭 변경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이 AI 섀도우 매트 쉐이더는 지금 이 플레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됐는데. 요건 이제 그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네. 요 플레인은 사라지고 이 플레인에 맺히는 그림자만 남게 하는 쉐이더죠. 그래서 적절하게 간단하게 합성하는 것 같은 느낌? 합성할 때도 적절하게 활용하면 네, 합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딱 그림자만 보여지는 쉐이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 쉐이더니까 우클릭하셔서 여기 리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바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닥으로. 자, 그 다음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는 자동차죠. 네, 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쉐이더라서. 네, 요거를 UV 에디터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UV 에디터에 보시면 자동차의 몸체와 유리창의 오브젝트가 다르죠. 오브젝트가 다른데 이 두 오브젝트를 한 번에 UV 에디터에다가 정렬을 시켜놓은 거예요. 레이아웃을 잡아놓은 거예요. 쭉 다 펴놓고. 이렇게 해서 쉐이더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거죠. 우리가 영상에서 작업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자동차의 텍스처 작업을 누군가가 했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UV를 폈으면 그 UV를 핀 거에다가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게 됩니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놓은 거겠죠? 이거는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에 해당하는 뭐 스페큘러 컬러에다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를 얻기 위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유부에다가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녹슨 표현 같은 것들도 하고 네, 페인트 칠이 약간 벗겨진 듯한 표현도 하고 유리창에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약간 먼지가 좀 때가 묻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건 노멀 맵, 가상의 요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맵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노멀 맵과 범퍼 맵의 차이는 범퍼 맵은 흰색을 튀어나오게, 검은색을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이 노멀 맵은 이 RGB 이 세 개의 채널, 우리가 알파 채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들었죠. 이 RGB 채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멀 맵은 RGB 채널을 가지고 그 RGB 채널을 활용해서 튀어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고 들어가고. 근데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RGB 세 개의 채널을 활용해서. 그래서 뭐 RGB 채널, 그러니까 이 노멀 맵이 더 그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말을 해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범프맵도 잘 그리면 네, 잘 나옵니다. 흰색과 검은색만 가지고도 잘 그리면 잘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러프니스에다가 넣는 러프니스 맵인데, 자, 이 러프니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흰색은 하이라이트가 뿌옇게, 반사되는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될수록 덜 뿌옇게, 더 거의 완전 검은색이면 거의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를 표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뿌옇게 아마 반사가 될 겁니다. 혹은 하이라이트가 뿌옇게 될 거예요. 자, 이 스페큘러 맵은 네, 하얀 부분만 스페큘러가 하이라이트가 세게, 어두운 부분은 스페큘러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동차의 바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면 여기는 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한 걸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겠죠. 이 본네트 부분인데도, 본네트 부분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좀 생기게 하고, 대부분은 다 하이라이트가 안 생기게 하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은 왜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걸까? 뭐, 간단한 유추할 수 있는 간단한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냥 무턱대고 연결하기보다는, 하이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지금 이런 이 띠 같은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시멘트래. 본네트에 이 페인트 칠을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했는데, 노멀 맵이랑 좀 볼까요? 노멀 맵이랑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살짝 튀어나온 부분들, 그 튀어나온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게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약간 덜 부식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준 거겠죠. 부식이 많이 된 부분은 네, 하이라이트가 아무래도 덜 생길 것이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그 작업을 할 텐데요.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 칼라 맵을 잘 만들고 이 칼라 맵을 그 레이어별로 잘 구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칼라 맵을 바탕으로 이제 노멀 맵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러프니스 맵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스페큘러 맵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다르게 뭐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칼라 맵만 잘 만들어 놔도 요 레이어만 잘 구성을 해놔도 이런 것들을 부수적인 이미지 이런 맵들도 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여러분들 뭐 요즘에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 포토샵으로 많이 작업 안 하시고 저기 뭐 TV 페인터나 그런 걸로 많이들 하시는데
뭐 그냥 비트맵 이미지 작업 같은 경우는 네, 거의 포토샵으로 못할 게 없죠. 너무나도 훌륭한 툴이고요. 지금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포토샵을 안 쓰고 TV 페인터나 뭐 이런 걸 쓰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벡터 라인이 안 되는 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포토샵 언젠가 그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포토샵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레이어를 막 만들면서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레이어는 합치지 마세요. 이런 컬러 맵을 작업하실 때. 자, 기본 바탕색을 만들 때 레이어 하나, 녹슨 거 표현할 때 레이어 하나, 유리 표현할 때 레이어 하나, 또 그 유리의 더스트 표현을 할 때 레이어 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들을 계속 점층적으로 쌓으면서 작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합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PSD 파일을 칼럼 앱으로 저기 뽑을 때 칼럼의 이미지로 뽑아낼 때는 네, 세이브 에즈 하셔서 따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본 파일을 가지고 또 요런 것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레이어들을 잘 살려놓으면 네, 추후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한 번 더 미리 한번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웨이트에다도 그 이미지를 연결해보고 컬러에다도 이미지를 연결해보고 이렇게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컬러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요 창이 이제 하이퍼 쉐이드 창인데 노드 에디터 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한의 공간이죠. 무한의 공간입니다. 누크라든가 하모니라든가 요런 툴들은 이렇게 노드 방식으로 연결을 해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는 레이어로 되어 있죠. 레이어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드 에디터에서는 이런 노드 방식으로 가지치기 방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 카라는 이 박스를 선택하면 요게 쉐이더의 속성 창이구나, 속성 박스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이을 수도 있고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선택하고 딜리트, 클릭, 드래그. 이런 노드 방식도 조금 네, 뭐 마야에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누크라든가 이런 것들 노드 방식으로 연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덜 낯설죠. 덜 낯설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하는 것도 좋아요. 네. 크리에이트 노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헷갈리니까 여기서 하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저 요거 안 보인다. 요거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건 보이시겠죠? 여기 머터리얼 요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 그래프 네트워크 해주시면 여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 베이스 네. 베이스와 관련된 애들은 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아까 우리가 칼라 맵 연결했던 것처럼 칼라를
관장하는 컬러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리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죠. 메탈리스를 올리면 지금 여기 머터리얼 비유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거울처럼 혹은 아예 스테인레스처럼 거의 반사를 완전 1대1로 시킵니다. 자, 칼라. 자, 웨이트. 칼라가 있고 이제 웨이트가 있는데 이 웨이트는 디퓨즈예요, 디퓨즈. 빛을 받는 양. 빛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밝게 보일 거고요. 빛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어둡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칼라. 우리는 칼라에다가 그 칼라 맵을 연결할 거예요. 자, 여기 체크 무늬 누르시고 이렇게 체크 무늬를 누르면 아까 여기서 봤던 크리에이트 노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크리에이트 노드가 뜹니다. 저 체크 무늬를 누르면 자, 2D 텍스처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영상 다들 보셨으니까 뭐 PSD 파일 이런 거 연결 안 하시겠죠? 네, 파일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파일 어트리뷰트 창이 뜨면서 이렇게 폴더 모양이 뜨죠. 이 폴더 모양 눌러주셔서 어떤 이미지랑 연결할 건지 네, 카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칼라를 연결하죠. 오픈 해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6번 눌러주세요. 6번 눌러주시면 6번 눌러주시고요. 내가 엉뚱한 데다가 연결했나 본데. 아, 아, 아무튼 그렇게 하면 저기 연결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 노드 에디터 창에서 지금 꺼내가지고 꺼내지기만 했네요.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연결하면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십니다. 메탈리스트 다시 올려놓고 자 이렇게 칼라를 연결해 놓고요. 메탈리스를 1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렌더링 된 것도 보셨을 거예요. 본인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칼라를 연결하고 했는데 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어, 잘은 몰랐어도 아 메탈리스가 1이어서 저렇게 반짝반짝 거렸던 거구나 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장을 할게요. 자 이미지 렌더링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건 여기 산이랑 해가 같이 있는 요 이미지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요 렌더 뷰 창에서 잠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우고 싶을 때는 요 X가 같이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지우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탈리스에다가 저기 스페큘러를 연결해 볼게요. 요거. 그리고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왜 그럴까요?
봅시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드 에디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칼라에다가 연결한 그 칼라의 이미지는 지금 요 칼라 보시면 이 파일에는 알파 값이 있고요. 칼라 값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베이스 칼라에다 연결한 거는 보시면 이 파일의 칼라와 베이스 칼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메탈리스에다가 아까 그 스페큘러 이미지를 연결했더니 얘는 칼라가 아니라 알파가 메탈리스에 연결이 됐어요. 자, 아까도 아니, 아까래. 저 영상에서도 나올 텐데요. 어떤 속성은 알파 값이 연결이 되고요. 어떤 속성은 칼라가 연결이 돼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 이미지가 알파 값이 있느냐 없느냐. 닫으면 안 돼. 자, 제가 이 이미지를 연결했던 거예요. 메탈리스에다가. 분명히 메탈리스를 연결했는데 뭐 별 변화가 없어. 근데 뭔가 알파랑 연결됐어요. 이 이미지의 알파랑. 그럼 이 이미지가 알파가 있을까? 그럼 여기 채널로 가보시면 알파가 없죠. 이 알파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파 값이 없으면요. 얘는 그냥 여기 이 이미지 전체가 다 정보가 있다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알파 채널이 없지만 얘는 그냥 다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알파 정보가. 아예 알파 채널에서 정보가 있고 없고라는 거를 지정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얘는 그냥 전체가 다 흰색이야. 이해되세요? 알파 채널이 없으면 그냥 얘는 그냥 없기 때문에 야 그냥 넌 그냥 다 있는 거야. 넌 그냥 전체 이미지가 다 그냥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알파 채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알파 채널이 다 흰색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파 채널 이런 것들. 이건 뭐 마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작업을 하실 때도 영상 작업 같은 거 하실 때는 되게 중요해요. 알파 채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면 내가 저 복잡하게 거뭇거뭇한 이미지를 연결을 했지만 그 거뭇거뭇한 이미지에 알파 값을 연결했다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흰색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메탈리스 그냥 다 1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렌더링을 한 거랑 그 메탈리스가 1인 상태로 렌더링을 한 거랑 지금 이 이미지에 알파 채널을 연결한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이미지 노드를 선택해 보시면 여기 이 이미지의 속성이 나와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아까 스페큘러 이미지, 이 이미지의 속성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컬러 밸런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알파이즈 루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왜 체크하냐면요. 요거는 에펙에도 나옵니다. 에펙에도. 제가 에펙을 껐네요. 에펙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파이즈 루미넌스. 이 루미넌스라는 거는 약간 빛이라는 어떤 뭐 관련된 건데 어떻게 뭐 루마 뭐 하면 달빛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무튼 빛이에요.
알파이즈 루미넌스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냐면 현재 이 이미지의 밝고 어둠을 알파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알파이즈 루미넌스가. 그렇게 되면 변화가 생기죠, 이제.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뭔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나는 이 메탈리스에다가 알파 값을 연결해도 좋죠. 내가 알파 채널 값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알파 채널에 있는 이미지로 연결을 하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알파 채널이 있으면 괜히 무거우니까 나 무거운 거 싫어. 좀 가벼운 이미지로 연결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 채널이 없는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걸 가지고 내가 이 메탈리스에다가 효과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알파가 연결됐어? 그러면 현재 이 이미지의 밝고 어둠을 가지고 네, 그 메탈리스에다가 효과를 줄 거야. 그러면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치 그 이 이미지의 알파 채널이 아까 우리 스페큘러 이미지에서 봤던 그런 느낌대로 네, 표현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를 이미지의 속성에 있는 알파이즈 루미넌스를 체크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온 거죠. 아이고, 헷갈려, 단축키가. 자,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요. 메탈리스도 광을 만들어내는 애고요. 스페큘러도 광을 만들어내는 애예요. 근데 그 광의 정도가 메탈리스는 굉장히 세고 스페큘러는 그 일정한 이 어떤 그 베이스 칼라를 조금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저기 하이라이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약간 덜 약해요. 메탈리스는 되게 세고. 요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메탈리스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뭐 그닥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여기다가 또 이렇게 스페큘러 칼라에다가 또 저 스페큘러 이렇게 연결하면 네. 그닥 그렇게 뭐 차이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서로 조금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뭐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겠죠? 상황에 따라서 메탈리스의 그 수치를 뭐 적절하게 아니면 여기에 연결되는 맵을 조금 뭐 약간 되게 뭐 밝게 하면은 뭐 스페큘러에 있는 뭐 얘는 또 어떤 특정 부위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가서 쓰면은 굉장히 좋긴 할 텐데 이게 일단은 한번 해보죠.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게 그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스페큘러는 이 베이스 컬러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를 발생시켜주는 애고요. 이 메탈리스는 아예 저기 1대1로 반사시키는 거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애고요.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뭔가 광이라기보다는 뭔가 반사를 많이 시키고 적게 시키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메탈리스는. 요 스페큘러의 요 칼라 혹은 웨이트는 정말로 하이라이트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무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은데 한번 연결을 해보죠. 네, 스페큘러 칼라에다가 또 스페큘러 아까 그 이미지를 연결해 볼게요.
똑같은 이미지를. 자, 이번엔 연결했더니 스페큘러 칼라에다 연결하는 이미지는 칼라가 스페큘러 칼라에다가 연결이 되죠. 내가 이걸 저장했나? 일단 저장을 해놓고 네, 렌더링을 해보죠. 좀 달라지네요. 조금 더 쫀쫀해지네요. 보시면 네, 스페큘러는 반사시키는 메탈리스. 메탈리스는 반사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라면 하이라이트는 네, 하이라이트를 살려주는 애인데 요게 서로 영향을 줘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걸 좀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하시면 아무튼 광나는 물체에서 뭐 광이 덜 나게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느낌 네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러프니스에다가 저 이미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러프니스. 그런데요, 여기 이제 러프니스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포토샵에서. 이 러프니스가 너무 세게 들어가요. 이게 물론 뭐 아주 녹슨 거니까 뭐 이렇게 뿌옇게 반사될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다 뿌옇다 보니까 이렇게 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죽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해보죠. 자, 이런 거 조절할 때도 뭐 지금 간단하게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 레이에다가 바로 저기 컨트롤 L 해서 레벨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좀 디테일한 작업 같은 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레이에다가 바로 레벨을 적용시키지 마시고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레벨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불러오셔서 이걸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본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 하실 때는 저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저기 맵에다가 연결하는 저 이미지의 파일 형식을 옛날엔 제가 JPG로 하지 말라고, JPG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타가나 뭐 티프나 이런 걸로 PNG나 이런 걸로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냥 JPG로 하세요, 여러분들. 별 차이가 없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얘네들 다 알파 채널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그냥 알파 채널 자체가 없는 JPG로 하시는 게 네, 편하세요. 하실 때도. 과제하신다거나 하실 때도.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러프니스에다가 파일, 폴더 모양 누르시고 아까 새로 만든 네, 러프 01 오픈했어요. 봤더니 스페큘러 러프니스에 연결된 이미지는 네, 알파가 연결됐네요. 근데 알파가 없잖아. JPG 파일이라서.
네, 그래서 내가 저 이미지의 밝고 어둠을 알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알파 이즈 루미넌스 예, 얘를 선택해야지 얘의 요 속성이 보이는 거죠. 알파 이즈 루미넌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의미 있게 효과가 나오는 거죠. 조금 카메라가 좀 먼데 그냥 한번 해보죠. 네. 제가 되게 조금 더 대비를 줬더니 이렇게 하이라이트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그렇게 됐네요. 너무 세다. 자, 그럴 때는 또 어떤 걸 조절하면 되시냐면 여기 아까 알파이즈 루미넌스 체크했었던 이 부분에 보면 익스포저, 노출 값을 좀 살짝 줄이시면 좋아요. 이걸 저장해 놓고 또 비교해서 보죠. 네. 아무튼 좀 거짓말이네요. 아까 좀 러프니스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네,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녹슬은 애인데 그런 데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쨍하게 생기는 게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이 범프 매핑에다가 연결했죠. 범프 매핑은 그 바로 파일이 연결되지 않고 이 범프 매핑 노드가 하나가 더 중간에 끼죠. 한번 볼까요? 자, 범프 매핑 옆에 있는 요 체크무늬 눌러서 파일 그러면 보시면 아까처럼 그 칼라 속성 나와 있는 그 칼라 파일 연결하는 노드가 안 보이고 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요철을 만들어주는 노드의 이 노드가 그 요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 네. 봤더니 아까 없던 이상한 요철이 막 보이죠? 이렇게 빼면 사라지고 다시 넣으면 보여지고. 자,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하면 이 연결된 느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컴퓨터마다 다른지 뭐 그래픽 카드 때문에 다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구현이 잘 안 되는 여러분들 컴퓨터도 있어요. 요거는 믿지 마셔야 돼요. 요걸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연결되면 되나 보다.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렌더링을 꼭 걸으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렌더링, 이 텍스처 작업, 렌더링 작업 이런 것들은 좀 지루한 작업이죠. 넣고 렌더링 걸고 조금 조금 옵션 바꾸고 렌더링 걸고 렌더링이 빨리빨리 걸리면은 괜찮은데 되게 오래 걸리면 네, 되게 성질 급한 사람은 작업하기 힘든 네, 작업이죠. 노멀 맵을 뭐 카메라를 조금 줌인하기도 했고 노멀 맵을 좀 넣어서 렌더링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아주 미세하지만 이 하이라이트 생기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요철이 생기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빼보고 한번 해볼까요? 확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있죠. 차이가 있네요. 아, 이게 범프 맵, 이 노멀 맵, 요 노멀 맵이 이게 아놀드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원래는 일반 저기 브이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저런 노멀 맵을 연결하면 여기 이 범프 2D 이 노드에 보시면 use as라고 있어요. 이 use as를 원래 노멀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범프로 놔둬도 네, 거의 노멀 맵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 범프 뎁스 같은 것들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네, 범프 요철이 이렇게 보이게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아놀드 렌더러는 이 노멀 맵으로 연결해도 이 유즈 에즈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한번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바꾸지 않아도 이 아놀드 렌더러는 그 노멀 맵으로 작업을 해도 네, 똑같이 자연스럽게 요철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연결된 이미지 때문에 각각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네, 잘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을 했는데 뭐 변한 게 없어. 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연결한 거고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는 연결을 일단 잘 됐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10분만 쉬었다가 트랜스퍼런시 맵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저 유리창이 불투명하면 좀 이상하잖아. 먼지가 좀 있더라도 좀 어떤 부분은 좀 투명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안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네, 그 기존에 있는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유리창 트랜스퍼런시 맵을 한번 트랜스미션 맵이죠. 트랜스미션 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트랜스미션 맵은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 칼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흰색은 투명하게, 검은색은 안 투명하게 표현을 해줘요. 이게 다른 뭐 불린이라든가 얘네랑 조금 달라요. 이 아놀드 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더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 값을 트랜스미션 이 투명도 값이니까 이 투명도 값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해주시면 돼요. 얘를 그 흰색으로 하니까 흰색인 부분은 투명해지고 어두운 색은 안 투명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반대예요. 저기 불린이라든가 램버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약간 반대인데 여기 이 아놀드 전용 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는 흰색이 투명해지고 검은색이 안 투명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맵으로 볼게요. 이미지로. 스페큘러 이미지랑 러프니스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마야랑 포토샵이랑 왔다 갔다 하면 단축키가 자꾸 헷갈려요. 요 유리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표현이잖아요. 요 유리창에 뭔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보고 뭔가 먼지 같은 게 뭔가 떼꾸정물이 이렇게 흘렀나 보다. 그렇다면 그 떼꾸정물이 흐른 부분은 안 투명할 것이고 이 떼꾸정물이 좀 덜 흐른 부분은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요걸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될 거예요.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 유리창 부분만 우리가 떼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반대가 될 겁니다. 이 떼꾸정물이 흐른 부분만 투명해지고 이 떼꾸정물이 흐르지 않은 부분은 투명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떼꾸정물이 흐른 부분은 뭔가 떼꾸정물이니까 네, 덜 투명할 거고 떼꾸정물이 흐르지 않은 부분은 투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맵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다른 맵을 만들 때도 네,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 갖다가 트랜스퍼런시 맵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대략적으로는 알죠. 어디가 유리창이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의 UV 에디터를 여셔서 요거를 뽑을게요. 이 UV 에디터, 요 UV 가이드 이미지를 뽑겠습니다. 네, 오브라이트 애프터 아웃 UV. 자,
UV 가이드 이미지를 뽑았어요. 부터 네, 아웃 UV. 네, 여기다가 올려놓죠. 그러면 어디가 유리창이고 어디가 유리창이 아닌지 좀 알아보기 쉽겠죠? 여기가 이렇게 딱 여기가 딱 모델링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영역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거. 컨트롤 시프트 I.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블랙을 갖다 붙여 일단.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 I. 이번엔 뭘 해야 되냐? 반전시켜야겠죠? 컨트롤 I. 그리고 좀 적절하게 조금 레벨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아주 투명하게는 좀 아니지 않나? 네. 뭐 적당하게 아주 투명하게 한번 해볼까? 만들었어요. 투명도 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떼구정물이 흐른 부분은 좀 안 투명하게, 떼구정물이 흐르지 않은 부분은 투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자, 트랜스미션의 칼라에다가 연결해 볼까요, 일단? 트랜스, 오픈. 까맣게 바뀌었네. 이거 까맣게 나오네. 잠시 끊고. 이거 지울 수 없나? 보자.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네. 어, 알파 값이 연결이 됐어요. 아니구나. 트랜스미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칼라. 트랜스미션. 요거를 갖다가 웨이트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웨이트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나 봐요. 트랜스미션 웨이트. 그 다음에 알파 이즈 루미넌스. 조금만 막 바뀌었죠. 좀 제대로 나오네 이제. 너무 투명하게 했나 보네요. 제가 너무 투명하게 했나 봐요. 어쨌든 네, 트랜스퍼런시 맵이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간 거죠. 이렇게 변형이 잘 된 거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정말로 투명하게 되는 표현을 하려면 좀 몇 가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합체를 하나 세울게요. 빛을 이렇게 이 벽에 이 자동차의 그림자가 좀 지게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퍼런시 맵을 해서 분명히 어떤 그 투명도가 적용이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투명한 애인데 빛이 투과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이거 언제 이런 작업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전구할 때, 전구할 때 했었죠. 자,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뭐 까먹을 수 있죠. 까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업이 계속 연결이 된다. 매 수업 중요했습니다. 매 수업 중요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학년 때 배운 수업들이 다 나중에 또 쓰이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 수업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죠. 네, 맞아요. 전구할 때 했었어요. 전구할 때 그래서 어떤 걸 바꿨냐면 이 모델링, 이 유리창 모델링의 네, 오브젝트 007인데 이름이 이 쉐입에 보면 아놀드라고 있어요. 아놀드에 가셔서 이 어퍼큐라는 거를 체크 해제를 했었죠. 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 맞아, 그랬었지. 그랬던 것 같아. 전혀 모르시면 이거 안 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잘 되는지 렌더링을 여기만 한번 걸어보죠. 돼야 될 텐데. 음, 자, 그러면 뎁스가 또, 어? 트랜스미션이 컬러가, 어, 검은색으로 돼 있었네? 잠시만요. 검은색으로 돼 있으면 안 되지. 네, 저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그랬네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 자동차 유리창은 실제로는 저렇게 투명하지 않죠. 이 빛이 이렇게 할 때 이게 자동차 유리는 되게 두꺼워서 굴절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올 리는 네, 없습니다.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저 투명도 맵을 너무 제가 너무 세게 만들어 놔서 어, 여기 네, 너무 말도 안 되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잘못된 거지.
네. 보니까 되긴 됐어요. 투명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유리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할까요? 여러분들. 투명도가 잘 들어가고 투명하게 되고 뭐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을까? 뭐 이런 데가 그렇다 치지만 쭈글쭈글해도 상관없지만 왜 유리창에 저렇게 굴절이 심하게 표현이 될까? 왜 그럴까요? 아이고, 왜 그럴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범프맵 때문에, 노멀맵 때문에. 이 노멀맵의 이 쭈글쭈글함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쭈글쭈글해요. 범프맵은 범프맵 플러스 노멀맵은 그래서 해상도가 되게 좋아야 돼요. 내가 최대한 되게 원하는 대로 어, 품질을 얻고 싶으시면 얘야말로 뭐 JPG나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되게 최대한 좋은 이미지로 작업을 하셔야지 원치 않는 쭈글쭈글함이 안 생깁니다. 이런 데도 지금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여기 뭐 유리창 깨지는 표현인데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 금이 가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게 금이 갈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얘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큘러에 있는 이 IOR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IOR이 이제 굴절률을 정해주는 요소예요. 이 1.5면은 굴절률이 매우 심한 거죠. 매우 심한 상태. 1이 거의 딱 1대1로 굴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1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용역만. 음, 굉장히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선명해졌네요. 거의 뭐 저 뒤쪽에 있는 애들이 거의 굴절 없이 그대로. 실제로 자동차 유리로 이렇게 보면은 그치? 이렇게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짓말을 살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 유리 같은 질감에 뭔가 뭐 예기치 않은 어떤 굴절같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범프맵, 그 다음에 러프니스. IOR. 러프니스가 아니라 한 1.08 정도로 해놓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까요? 네, 조금 쭈글쭈글한 게 다시 슬쩍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투명하니까 저기 러프니스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션 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서브 서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거는 근데 저기 한글 파일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요 역할인데, 요 역할. 이제 요 서브 서페이스, 코트, 뭐, 필름, 요런 것들은 이제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잘 가지고 계셔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재질감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요걸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네. 서브 서페이스가 이런 거예요. 빛이 투과되는 느낌. 빛이 이렇게 투과돼서 뭔가 이렇게 이 물체, 빛이 이 물체를 투과해서 이 물체의 어떤 그 안쪽에 어떤 컬러가 이렇게 배어 나오는 듯한 나뭇잎을 이렇게 등지고 하늘을 향해서 나뭇잎을 들어서 보게 되면 그 연두빛으로 빛이 이렇게 투과되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피부도 빛을 이렇게 강한 빛에 이렇게 노출되면 이게 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거. 그걸 더 심하게 하면 핏줄까지도 이 서브 서페이스를 활용하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빛을 추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핏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 서브 서페이스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줄여서 SSS. 네. 서브 서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활성화된 상태. 이런 거죠. 플라스틱 B2가 돼요. 이런 블록 같은 거. 아주 얇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아주 연질의 아주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빛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 빛이 추가됐을 때의 느낌, 훨씬 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그 재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서브 서페이스의 웨이트 값을 활성화시켜주면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요 스케일이 요 스케일 값이 조금 많이 확산돼 보이는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이렇게 부위만 좀 빛이 투과돼 보이게끔 해줄 것이냐 그 넓이 같은 거를 어, 관장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컬러는 뭐 컬러. 요거는 여러분들이 네 저기 서브 서페이스 1로 놔두고 렌더가 좀 오래 걸리는데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서브 서페이스를 네, 1로 놔두고요. 컬러를 약간 붉은색으로 바꿔놓을게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네.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리네. 네, 먼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얘 스케일을 낮추던가 올리던가 낮춰볼게요. 아예 낮춰볼게요. 아무튼 지루한 작업입니다. 네. 낮추니까 아주 그냥 다 빨개지네. 조금 올리고요. 웨이트 값을 살짝 낮추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품질이 너무 낮아서 품질을 올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의 활용도 어떤 그 빛의 어떤 투과성. 자, 코트는 뭐 딴 거 없고요. 말 그대로 코팅인데 스페큘러 옵션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활성화 시키시게 되면.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저기 시멘트에다가 무슨 뭐 발라놓은 거 같은 거 이렇게 막 시멘트 그 노출 콘크리트 그런 데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약품 같은 거 발라놓는 느낌들. 시멘트 자체는 되게 거친데 거기 뭔가 약품을 발라놔가지고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 뭐 호박, 호박 안에 뭔가 그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면 호박 안에 모기가 있고 그 호박은 앞에 겉에는 되게 맑고 투명하고 반질반질한데 그 안쪽에 내부는 뭔가 이렇게 개체가 있고 그런 거 표현할 때. 그래서 그 아까 여기 한글 본사에도 나오지만 저기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렇게 코트를 활성화 시켰을 때 코트를 활성화 안 시켰을 때 스페큘러를 아예 죽여버린 다음에 코트를 활성화 시켜도 네 스페큘러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언제 쓸 수 있을까? 아까 여기 한글 문서에도 있는데 저기 꾸정물 물 같은 거 흙바닥에 물 같은 게 있는 그런 효과들 만들어내고 싶을 때 특정 물이 있는 부분만 예, 물 표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가능하고요. 지금 넘어가고 지금 이게 다 코팅과 관련된 건데 넘어가고 이런 느낌들 내가 흙바닥에는 이제 흙은 반사를 많이 안 하니까 광이 안 나는데
뭔가 젖은 듯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특정 물이 있는 부분만 굉장히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처럼 표현하고 싶을 때 쓰임새는 스페큘러와 네, 똑같아요. 쉬는 이런 옷감, 네. 그러니까 아주 장털이 아니라 약간 단털, 빼곡하게 짧은 털들로 이루어진 어떤 니트라든가, 네, 이런 벨벳이라든가, 이런, 어디다 떨어지 이런 어떤 옷감 같은 거를 표현할 때, 네, 쓰는 네, 옵션이에요. 다시 한번, 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복숭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요게 제가 이렇게 사용을 안 해봤지만, 요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립라이트 같은 느낌도 충분히 요 신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이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요 쉐이더에서 요 신 가지고도 립라이트 효과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에미션은 내 말 그대로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 빛을 발산하는 거. 어떤 빛을 발산할 건지, 어떤 컬러의 빛을 발산할 건지, 많이 낼 건지, 적게 낼 건지. 방막 필름은 네, 이런 물방울 딱 대표적으로 이런 물방울들 빛의 스펙트럼 효과가 나는 거 표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그 밖에 이런 방막 효과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따점벌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기름띠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물 위에 기름 같은 거 떴을 때 이렇게 약간 무지갯빛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쓰면 쓰겠다 싶은데 이 물방울 외에 이런 스펙트럼 효과가 나는 게 어디가 있을까? 내가 관찰을 많이 안 해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스펙트럼 효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요 씬필름 효과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다른 쉐이더들에 비해서 옵션이 조금 많아요. 이 AI 스탠다드 쉐이더가. 그만큼 네, 되게 다양한 재질과 그런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는 재질이죠. 추후에 여러분들이 네, 참고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옵션들을 변경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분 쉬고, 네, 50분, 40분인데, 네, 뭐,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렇게 쉐이더 텍스처 작업하시면서 궁금했다라든가, 궁금했던 부분들, 아니면 네, 모델링 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다거나 하시면, 네, 질문해 주시고요. 쉬는 동안에 중간고사, 중간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폴더,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뭐 또 공유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러면, 네, 쉬시면서, 중간고사, 중간 과정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파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지로, 캡처해서 이미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잘 보이게끔만. 파일로 제출하면 또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네, 이미지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시에 볼게요.